오늘은 다니엘 트리포노프의 피아노 리사이틀에 다녀왔습니다. 부천 아트센터에서 열렸고요. 부천 아트센터가 좀 서울에서는 접근성이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인천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홀이 너무 사운드가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앉았던 자리는 합창석 쪽에 이제 손과 다니엘 트리포노프가 보이는 자리였고요. 얼굴까지. 홀 지나다니는 것도 예술의 전당에 비해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길도 잘 마련이 돼 있고, 근데 그 무엇보다 홀 사운드가 너무 좋아요. 이게 막 오케스트라 공연인 경우에는 오케스트라 분들이 조율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것까지 정말 크게 다 들립니다. 이렇게 현을 튕기면서 조율을 하시면 조율하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요. 그 정도로 연주자가 숨을 곳이 없는 홀이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요. 좀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다니엘 트리포노프는 제가 세 번째로 실황 연주를 들은 거였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연주는 그렇게 큰 감흥을 느끼진 못했어요. 오늘 감상을 좀 떠들어 볼게요. 일단은 제가 다니엘 트리포노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인상 먼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처음 다니엘 트리포노프를 알게 됐던 건 2016년 11월 15일에 있었던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의 내한이었던 때였는데요. 이때 라마니노프 3번을 했습니다. 라마니노프 피아노 콘체르토 3번은 어렵기로 되게 유명한 곡이기도 하고 유명하니까 들어볼만 하겠다 해서 이때는 사실 이만큼 클래식에 대해서 관심은 없었던 때였고요. 조금 관심이 있었던 때였는데 너무 치달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혼자서 이렇게 전 좀 치고 나간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야 이게 협연이 맞나. 그래서 전 그때 다니엘 트리포노프에 대해서 인상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협연을 한다는 그런 인상보다는 자기 혼자서 그냥 연주를 하는 사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분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특히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연주자라는 걸 제가 알게 됐죠.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좀 자기 개성이 강하고 오케스트라를 리드하고 그런 협연자를 좋아하나 보다. 근데 내 취향은 아니다. 나는 합이 잘 맞는 연주자를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첫 인상은 그거였고요. 그리고 작년에 다니엘 트리포노프가 예술의 전당에서 리사이트를 했었습니다. 2월 18일이었고요. 그 당시 제 17번째 공연이었네요. 2월 18일에 그 2023년에 17번째 공연을 봤었는데 일단 몸이 되게 안 좋은 상태로 가기도 했고 그때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 찰코프스키 어린이를 위한 앨범 그리고 슈만 판타지 그리고 모차르트 환상곡을 했어요. K475 했고요. 라벨 밤의 가스파르 이건 좀 기대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스크라빈의 피아노 소나타 5번 이렇게 했어요. 저는 후반부는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고 전반부는 사실 다니엘 트리포노프가 특유의 명상적인 어떤 색채를 들려주겠지만 제가 다니엘 트리포노프의 연주에 그렇게 크게 동의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해석에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제 취향일 뿐이고요. 이게 기질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연주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내지르는 연주자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더 직설적이고 직선적이고 그런 연주자들을 좋아하는 게 제 기질이거든요. 아니면 낭만이면 진짜 끝까지 낭만적이고 이런 게 저의 기질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날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다니엘 트리포노프는 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좀 더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지점까지 도달하지 않고 어디선가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좀만 더 표현해줘, 좀만 더 내질러줘 약간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공연을 보다가 왔어요. 그때는 예술의 전당에서 봤었고 사열이었기 때문에 사운드가 작아서 제가 그렇게 느꼈다고 생각하기도 어려웠고요. 그것도 오른쪽에 앉았기 때문에 피아노 리사이틀에서 오른쪽을 앉는다는 건 진짜 소리를 잘 듣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명입니다. 예, 손도 포기하고 얼굴 좀 보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유명한지 모르겠다. 어쨌든 나랑 잘 안 맞는 연주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근데 이번에 딱 그 공연 프로그램을 봤는데 멘델스존의 엄격 변주곡 그리고 베토벤의 함머 클라비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자마자 이거는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제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예술인 패스 또 적용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받을 수 없는 상황과 처지이지만 아주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예술인 패스를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또 금요일이더라고요. 금요일이면 부천 아트센터 갈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제 프로그램 북을 보면 라모의 새로운 클라브생 무음곡집 가단조, 이렇게 한국말은 쓰네요. 이거는 이제 사실 작년에 브루스 리우가 라모를 하는 걸 들었는데 라모곡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까지 유명한 뭐 모차르트나 막 그런 뭐 핸델 뭐 이런 분들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들으면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익숙한 곡들이니까요. 특히 이제 맨 마지막 7번 악장이라고 할까요? 7악장 같은 경우는 제가 라모를 리우 연주로 들었을 때 굉장히 제 취향에 맞아서 갔고요. 아마데우스의 K332번, 이거 소나타 12번, 이거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F 메이저. 이거는 3개 악장 모두가 정말 다 너무 훌륭합니다. 그 모차르트 특유의 정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정서냐면 그 안에 있는 어떤 한과 슬픔과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지만 밝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느낌이 저는 모차르트한테 있어요. 이걸 또 그냥 음악으로 풀어낸다기보다는 노래하듯이 풀어내는 그 특유의 정서가 저는 되게 좋단 말이에요. 이게 또 잘 표현된 곡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번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멘데스 존의 엄격 편주곡, 제가 진짜 이거는 실황 연주로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이건 진짜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들어야 된다. 그렇게 긴 곡은 아니지만 이렇게 3개의 곡이 일부 공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미션 지나서는 또 베토벤의 29번 소나타죠. 함머 클라비어, 이거를 이제 하는 거였죠.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또 제가 좋아하는 곡이기 때문에 이거를 실황 연주로 들을 수 있다면 진짜 이거 하나, 함머 클라비어 들으러 가는 것만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아하는 곡이기 때문에 정말 망설이지 않고 갔습니다. 그래서 할인도 받고 하니까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곡 배경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해보면 좋겠지만, 사실 그거는 제 생각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공연에서는 다니엘 트리포노프가 정말 그냥 자기 색깔로 연주를 그냥 다 해치워버렸습니다. 정말 이런 게 연주자의 색깔이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나 라모 첫음을 연주를 하는데 진짜 미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라모의 경우에는 이 연주자가 자기의 그 역량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연주자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그 크기가 있다면, 그 크기가 100이면 이 사람이 3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칠 것 같은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100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표현을 3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운드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고요. 표현의 문제인데요. 일단 터치도 되게 정말 작게 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터치를 해서 고른 소리를 내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그 볼륨 사운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살살 치면 빠지는 음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근데 안 빠지고 다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악장을 듣는데, 첫 악장이 알르망드였네요. 이걸 듣는데 정말 너무 온 몸이 간지러웠어요. 진짜 너무 간지럽고, 진짜 막 이렇게 막 미치겠는 그런 그때는 이제 지난번에 공연을 봤을 때랑 비슷하게 좀 더 표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 연주자가 정말 잘 가꾸어서 곡을 갖고 왔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연주자들의 연주를 듣고 이렇게 가끔 이게 막 되게 센슈얼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걸 들을 때가 있는데 사실 정말 이 라모를 정말 센슈얼하게 표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노렸다면 이 사람은 정말 그걸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정말 이렇게 간질간질하고 견디기 힘든 어떤 정말 애가 타는 그런 연주를 보여줬고요. 근데 그 와중에 테크닉이 또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저게 되나? 이럴 정도로 막 이렇게 같은 음을 두드리는 그런 구간에서도 그게 너무 잘 다 음가들이 다 살아서 들리고 1번부터 7번까지 쭉 진행이 되면서 악장들 사이에 좀 다른 점들이 있는데 그게 다 너무 잘 구현이 돼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보트에 가서는 누구나 들어도 좋아할 만한 그런 익숙한 사운드를 자기 색깔로 잘 표현을 해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전이나 바로크 연주를 낭만적으로 연주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로맨틱하게. 다니 트리포노프가 그걸 되게 잘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좋은 뜻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간에 다니 트리포노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던 거, 이 사람은 너무 답답하다. 이 사람은 좀 나랑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지만 내가 어쩌면 내가 부족해서 이 사람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막 이렇게 막 그 곡과 곡 사이에 막 이렇게 밀당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안주를 그냥 바로 칩니다. 그래서 라모를 치고 이제 좀 늦게 오신 분들이 입장을 하고 있는데 그냥 퇴장을 한번 하시긴 했지만 그냥 바로 앉아서 막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차르트 때 이제 나는 라모는 놓쳤지만 모차르트를 들어야겠다 이러면서 신나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다니 트리포노프가 앉아가지고 이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알레그로 1악장을 치는데 너무 아름다운 도입부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 막 들어오고 있고 이런 건 조금 기다려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이건 연주자의 스타일이니까 공연에 늦지 않는 게 관객으로서는 또 지킬 수 있는 최대 예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늦으셨겠지만요. 저 알레그로를 듣는데 이분이 또 이렇게 자기의 역량,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또 이렇게 다 감추면서 또 막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눈가들은 다 살아있고 모차르트 특유의 노래하는 건 또 다 살리면서 페달링을 되게 특이하게 하셨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부천 아트센터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울림이 워낙 좋은 홀이니까요. 그 모차르트가 장조에서 단조로 변할 때 그 특유의 그 비극적인 색채가 더 강조되는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너무 잘 살리고 그리고 막 테크닉도 너무 훌륭한 거예요. 아다지오에 가서는 모든 걸 해탈한 듯한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슬프고 처연하지만 모든 걸 해탈한 듯한 그 느낌을 또 막 살려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정말 진짜 눈물이 이제 그때부터는 막 고이기 시작했어요. 이 명상하는 기분과 이제 막 모든 것들이 저를 너무 감격시켜가지고 이제 막 진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축 늘어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악장이 빠르지 않습니까? 알레그로 아사에 가서는 이제 막 이렇게 또 연주자가 자신의 그 스킬을 뽐내면서 정말 흠결 없는 모차르트를 저는 오늘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색채도 정말 다 뽐냈고요. 그게 정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색채를 잘 살리면서 또 그러면서 그 작곡가가 의도한 것들이 잃지 않을 수 있는지 이게 진짜 좀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라모에서 모차르트로 넘어갈 때 이게 분명히 다른 작곡가이고 연주자의 느낌이 고스란히 묻어나서 시대가 거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연주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제 엄격 변주곡이 시작이 됐죠. 일단 엄격 변주곡은 처음 본 부분은 뭐 그냥 어떤 화려하고 그런 곡들도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트리포노프가 그 곡 자체에 정말 너무 몰입을 해서 이제 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내성적인데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 이 곡을 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만큼 또 다 표현해주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부분들에서는 물론 뒤에 가서는 충분히 이제 터트려주긴 했지만 조금 더 터트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다니 트리포노프는 조금 덜 터트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절제하는 연주를 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는 내지를 때는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지르는 종류의 연주들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이고 포고렐리치가 연주하는 스케일처, 쇼팽 스케일처라든지 난이도가 높은 포고렐리치의 연주들을 들으면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니면 베토벤이라면 이게 에밀 길레스가 연주를 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평정하고 이제 저벅저벅 걸어가는 그런 느낌들 이런 거를 저는 좋아하는데 좀 섬세한 부분들이 살아있는 곡이긴 했지만 좀 터뜨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서도 조금은 절제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트리포노프의 스타일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렇지만 너무 좋았고 정말 오늘 사실은 서울시향 공연이 있었고 레닌그라드를 했단 말이죠. 쇼스타코비치의 7번 교향곡을 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이고 실황 연주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 가서 듣고 싶었어요. 쇼스타코비치는 정말 실황으로 들으면 훨씬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고민을 했죠. 어제는 또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이제 서울시향 공연을 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어제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저는 트리포노프의 원격 변주곡과 함머 클라비어를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걸 선택을 했는데 인터미션 때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진짜 어떤 다른 공연이 있었다 해도 오늘 내가 다니 트리포노프의 리사이틀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럴 정도로 정말 손에 꼽히게 좋은 연주였어요. 이분은 정말 대단한 연주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대망의 함머 클라비어가 연주가 됐어요. 이거는 사실 제가 워낙 좋아하는 곡이지만 사실 좋아한다고 말하기에는 이제 1악장 열심히 듣고 2악장 열심히 듣고 3악장 좀 듣다가 그때부터 약간 정신이 흐릿해지면서 3악장 중후반부부터는 그냥 틀어는 놔도 3악장, 4악장을 잘 모르는 그런 곡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1부 때 조금만 더 표현해줬으면 좋겠다. 다니 트리포노프 씨에게 그렇게 제가 텔레파시를 보내면서 이렇게 막 온 마음을 다해서 강구를 하느라 진짜 에너지를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좀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곤한 상태로 이제 함머 클라이버를 딱 듣는데 이제 또 저벅저벅 걸어 나와서 그냥 앉더니 그냥 바로 아니 보통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지 않습니까? 피아니스트라면 이게 잘 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좀 가다듬고 이제 그래서 또 함머 클라이버는 워낙 대곡이고 어렵잖아요. 난이도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가다듬고 이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휘둘기 겹치는 거예요. 딱 앉자마자. 그래서 진짜 그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깨부터 해서 이제 온 몸이 그냥 다 피아노를 조물하는 것 같았어요. 피아노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치는 그 모든 순간에 피아노를 만드는 것 같았어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칠 수 있는지. 온 힘을 다해서 진짜 함머 클라비어의 그 도입부를 치는데 제가 진짜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1부 때 그렇게 조금만 더 표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모든 마음들이 다 싹 사라지고요. 그렇게 휘둘겨 갈기니까 제가 진짜 속이 너무 시원하면서 그러니까 1부도 좋았어요. 1부만 보고 갔어도 제가 너무 만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간절한 마음을 마치 충족시켜주겠다는 듯이 그거를 충족시켜주고도 남을 만큼 정말 이렇게 강력한 연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듣고 나서 제가 가장 좋았던 건 이 1악장은 진짜 그냥 너무 그냥 흠결이 없는 그냥 완벽한 그 베토벤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베토벤 특유의 그 패시지를 치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음가를 이렇게 짚었을 때, 음을 짚었을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스르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빡 했다가 팍 이렇게 떨어지는 그리고 수비톤 이게 약간 베토벤의 상징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걸 다 살려요. 그걸 다 살리는데 동시에 낭만적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정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 생각에 그거는 약간 페달링?
또 되게 특이하게 하셨던 것 같고, 이분의 해석은 정말 제가 따라잡을 수 없는 어떤 경지에 도달해서 뭔가를 표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낭만적인데 베토벤이 살아있어요. 이게 가능하구나. 정말 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해석이었는데요. 왜 보통 이렇게 연주를 들을 때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의 한 재능을 신이 준다고 하면은 선택할 것 같아.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선택하고 싶은 연주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 다니 트리포노프의 연주 실력이나 그런 해석들을 제가 재능으로 한 명만 받아야 된다면 부여받고 싶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시지는 않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연주하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연주하지 않는데 또 어떤 뻔한 전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탱로그님이라고 되게 요새 유명한 그 클래식 유튜버님이 계시잖아요. 본인은 개그 유튜버라고 지칭하시지만 근데 어쨌든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unexpected된 그 어떤 해석이 들어오면서 저한테 끊임없는 플레저를 줬던 정말 생각하지 못한 전개 그리고 내가 치고 싶은 해석도 아니에요. 그런데 좋아요. 이건 정말 어떤 경지에 이르면 이럴 수 있는지 정말 제 취향과 기질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뛰어넘은 어떤 연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악장도 너무 좋았고 2악장도 너무 좋았는데 3악장이 그 3악장의 그 느린 연주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제가 다니 트리포노프의 BWV 147번 그 바흐 곡을 정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명상적인 연주를 하면 다니 트리포노프가 그걸 구현을 되게 잘한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그건 제 취향에 맞는 연주였어요. 그 명상적인 그 3악장을 이렇게 풀어내는데 정말 그 매 순간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전 눈물을 흘리시는 거를 들었어요. 봤기도 했고요. 부천 아트센터가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합창석에 앉으니까 이게 다 보이던데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4악장에 가서는 그 명상적인 걸 이렇게 싹 이어받아서 또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한 그게 어렵게 또 막 전개가 되는데 이게 약간 낭만도 아니고 인상주의적인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면서 베토벤 후기 소나타에 들어섰구나. 이제 4악장부터는 이제 후기 소나타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3악장에서는 이렇게 천상의 계단을 천국으로 가는 계단을 이렇게 트리포노프가 보여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순간들의 아름다운 음색도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이 부천 아트센터의 홀과 그 스타인웨이의 사운드가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천국으로 가는 계단을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가 4악장에서 이제 그 인상주의적인 그 느낌들이 이렇게 되살아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또 현대곡적인 면모를 또 보여준 근데 저는 약간 베토벤 곡을 들을 때 가끔 이게 좀 현대곡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특히 현악사중주 같은 거 들을 때 잘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함머클라비어를 제대로 들은 거는 4악장 같은 경우는 정말 거의 처음이지 않나. 이게 제정신으로 듣지 못하고 4악장만 따로 떼어내서 들은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항상 들었던 것 같은데 제대로 들으니까 정말 이 후기 소나타의 느낌과 이렇게 묘하게 맞물리는 느낌 그리고 인상주의적인 느낌 현대곡적인 느낌 이런 게 다 살아있었는데 이게 트리포노프의 해석 때문인지 아니면 이 곡 자체가 그런 건지 정말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정말 그 베토벤 그 자체를 구현해내는 걸 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공연을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세상 모두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그 어떤 잘못도 내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기분을 제가 느낀 거예요. 이날 트리포노프는 총 3곡의 앙코르를 해줬습니다. 현대곡을 했던 롯데 콘서트홀에서는 존 케이지의 4분 33초를 했다고도 하는데 공연에서는 제이 그린의 I Covered the Waterfront 라는 곡과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소나타 3번 그리고 3악장을 해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몬포의 Variations on the Theme of Chopin, Variation 9 이렇게 3곡을 해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기립해가지고 너무 좋은 연주였다는 거를 표현을 해줬고요. 공연을 가면 연주자들보다 관객들의 반응이 이 공연이 어땠는지를 정말 잘 대변해주는 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훌륭한 연주였습니다.
이날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정말 기인 중에 기인 아닌가. 콩쿠르로 이름을 알렸지만 콩쿠르가 다가 아닌 것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훌륭한 연주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뵙고 싶습니다. 또 내한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다니엘 트리포노프가 오면 반드시 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